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굉장히 오늘도 많은 좋은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들에 들어가기 앞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2.3%, 이더리움 4.5%, XRP 같은 경우 1.5% 오르는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가 10%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상승이 이어져서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페이글로벌 결제 플랫폼에서 XRP를 ATM 및 은행 카드 결제에 추가할 수 있는 우선순위 1순위로 꼽았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XRP는 다양한 암호화폐 플랫폼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시가총액 3위의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는 이런 시장들이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계 결제회사인 페이글로벌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XRP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XRP는 다른 암호화폐보다 더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페이글로벌 지불은 지갑 서비스와 ATM 은행 카드를 이렇게 대중들에게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곧 ATM과 은행카드 결제에서 암호화폐 옵션을 추가할 계획이 있는데 트위터에서 EOS, XRP, 라이트코인 중에 사용자의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에 따르게 되면 이제 8K 즉 8,000명 이상의 응답을 받았고 상위 3개 이제 암호화폐 중에 XRP가 88%의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이런 지지를 받았다고 하네요. 라이트코인이 9%, EOS가 3% 이렇게 받았는데 88%면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이죠. 그 결과 현금 자동 인출기 ATM과 은행카드 결제에서 XRP를 추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게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XRP를 우선순위로 이제 제품팀에 전송을 했다고 트위터에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XRP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건 가격뿐이죠. 지금 리플과 XRP는 정말 확장을 해가는 이 속도가 정말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이런 빠른 사업 확장을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2019년 암호화폐에도 중요한 시장 중요한 이제 연도가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리플과 XRP에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 얼마나 확장을 하게 될지 얼마나 발전을 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컨센시스의 CEO가 이더리움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조셉 루빈 컨센시스 CEO가 북미 최대 IT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2019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현재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2.0 전환을 위한 4단계 중에 0단계에 와 있다며 확장성 구축 단계인 2단계에 진입 후 확장성이 최대 1000배, 100배 아닙니다. 100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를 실현하는데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더리움은 업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사라진다거나 실패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2.0의 실현이 멀지 않았다며 이더리움 생태계는 1년 전보다 훨씬 긍정적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타르 상업은행이 R3 코르다 생태계에 합류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커머셜 은행은 카타르에서 기업 소프트웨어 회사인 R3의 코르다 생태계에 가입한 최초의 은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협업을 통해 은행은 코르다 네트워크에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르다 네트워크 기업이 코르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라는 것은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특히 XRP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코르다는 통화에 구애받지 않으며 이는 기업이 원하는 디지털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XRP는 아시다시피 코르다 세틀먼트에서 현재 결제할 수 있는 최초의 유일한 디지털 자산으로 R3에 의해 선택이 되었죠. 현재는 XRP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경우이므로 이제 카타르에
상업은행은 결제를 위해 XRP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혜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 커머셜 뱅크의 최고 경영자인 로빈 마샬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 간 거래를 마찰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기술에 다른 엄청난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 마샬 또한 이 은행이 R3와 협력하여 당사자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수수료를 대폭 절감하는 등의 블록체인 기술 내에서 다른 이점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R3는 코로나 네트워크에 이제 코로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빠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결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게 되면 코로나는 아마존 웹 서비스, 인텔, 시티은행 같은 유명한 회사들을 포함한 전 세계 250개의 이제 조직들과 제휴를 맺었다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R3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XRP 투자자분들, 홀더분들에게도 있어서 말이 꼬이네요. 네,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쉼없이 확장해 나가는 리플과 XRP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호재가 매일매일 쌓일 때마다 꽃을 한번 피우게 될 때 정말 다른 코인들보다 크게 꽃을 피우게 되는 날이 멀지 않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벡트의 CEO가 이제 벡트 ICE 암호화폐 상품의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이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아담 화이트가 벡트와 ICE의 가장 큰 장점은 불명확 혹은 이제 불투명한 상품과 오브젝트의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부분의 규제는 파트너십에 의존한다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하는데요. 네, 일단 벡트 개장하고 벡트 일단 개장하고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네요. 참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 중 하나이죠. 네, 벡트 개장 그리고 ETF 승인이 있는데 지금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은 탑재돼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내린 빅3 이벤트 중에 하나는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벡트 개장과 ETF 승인만 남았는데 벡트가 먼저 개장을 하든 ETF가 승인이 되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장 승인이 다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일본에 관한 소식인데요. 정말 일본이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암호화폐 자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어제죠. 암호 자산의 보안 강화, 소비자 보호, 시장 조작 금지 등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는 일본의 금융상품 및 교환법 및 기금정산법 개정안이 제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가상화폐라는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을 했으며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 및 거래소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개정안은 또한 주식, 채권, 금융 파생 상품 거래와 같은 강범위한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 및 요청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수정된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콜드 지갑으로 고객의 암호화폐 관리, 고객이 네트워크에서 관리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필수 재무 리소스, 마진 거래를 외환 증거 거래로 규제, 교환회사와 처리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변경할 때 미리 제출, 평판, 대중화, 가격 조작 및 이제 불공정, 거래 금지, 금융상품 및 교환법에 의해 규제될 토큰의 발행이 명확함, 투자자를 위한 정보 공개 시스템 및 토큰 중개자에 대한 판매 제한 유지, 투기를 조장하는 광고 및 청탁 금지, 거래소 파산 당시 입금한 암호화폐를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주기 위한 충당금 유지.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암호화폐, 암호 자산으로서의 가상 통화 이름 이제 변경이 되었죠. 이것들은 이제 일본이 암호자산의 규제에 있어 이 길을 선도하고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제 취한 큰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은 이 새로운 이제 자산 계급 채택에 있어서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암호화폐에 관해서 지금 가장 부단히 노력하는 국가가 지금 미국과 일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일본이 미국보다 오히려 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선점을 지금 한 상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일본의 소식을 들을 때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참 좋긴 한데, 네, 바로 이웃 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바로 이웃 나라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암호화폐에 관해서 신경조차 안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5년이나 10년 뒤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지,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을 왜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본 후에, 네,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미국의 CME가 비트코인 선물 계약 상품 운용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일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죠. CME 측 대변인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CME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 관련해 발표할 변동 사항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CBOE의 산하 CFE는 공식 채널을 통해 3월 내 새로운 XBT 선물 계약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추가 서비스를 내놓을 생각이지만 당장은 새로운 XBT 선물 계약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CME는 CBOE와 달리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CME의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CBO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는 놀라울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부연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이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이제 빠르게 전달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이제 코인베이스 월렛에서 XRP를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3월 14일 블로그를 통해 발표된 코인베이스는 현재 코인베이스 월렛 어플리케이션 내 XRP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앱 업데이트는 이제 다음 주 iOS 및 안드로이드 모든 사용자에게 롤아웃 된다고 하면서, XRP 지갑을 활성화하려면 메인 지갑 탭에서 수신만 누르고 XRP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XRP 요구사항에 따라서 지갑 내에 최소 20개의 XRP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정말 내 코인베이스라는 얘기가 안 들리도록 조금씩 이제 나오는 소식이, 예전에는 항상 이제 안 좋은 소식이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바이낸스와 정말 다른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그 자오장펑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대한 이런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서, 네, 예전 위상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프 가직이 데이브 클라이먼과 크레이그 라이트 간의 소송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제프 가직이 지난 15일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이 데이브 클라이먼, 크레이그 라이트 소송에 소환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소환장에 따르게 되면 제프 가직은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브 클라이먼과 관련된 통신 및 협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간의 비트코인 채굴, 실크로드, 마운트 곡스 등과 관련된 정보 및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며,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2013년 별세한 데이브 클라이먼이 남긴 51억 달러 규모의 유산을 훔친 혐의로 가족들에 의해 당국에 기소된 바 있다고 합니다. 데이브 클라이먼의 가족들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클라이먼의 죽음과 동시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그의 55만에서 110만 개의 비트코인 상당의 자산을 본인의 기업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크레이그 라이트, 네, 많은 암호화폐, 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네, 참 많이들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 크박사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치 헤드라는 게임 회사의 임원이 리플 거래 엔진에 대해서 되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의 트레이드 엔진은 비치 헤드사의 공식 계정에서 최근 게시된 비디오 게임에서 비치 헤드 팀으로부터 많은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비디오는 게임의 기계와 이제 가상 화폐, 암호화폐가 이 게임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 살짝 엿보게 했다고 합니다. 비치 헤드는 이제 1983년 처음 설립이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VR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VR 게임은 이제
증강현실, 즉 이제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할까요? VR 게임이 네, 이걸 쓰고 정말 게임 안에 들어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임 장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치헤드 크리에이터인 이제 모리노가 게임은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모든 것이 게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암호 경제학에 강하게 의존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발 판매부터 자동차 판매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까지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있다며 비치헤드의 CTO이자 블록체인 경제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 트레이딩 엔진은 분배되고 신뢰할 수 없는 일치하는 엔진처럼 작동을 하는데 리플 엔진은 사용하기에 충분히 성숙된 유일한 분산형 거래 엔진이라며 이런 정착 시간이 4초밖에 되지 않아 거래하기에는 완벽하다라면서 그는 리플 트레이드 엔진은 34초 안에 매칭에 정착할 수 있는 완벽한 차량이라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비디오는 또한 게임에서 어떤 종류의 경제든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가와 리플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인가에 대해 다루었다고 하는데요. 네, 리플의 CEO죠.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다보스의 이제 이더리얼 이 패널에서 XRP 레저에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해 암시를 했다며 갈링 하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사용량이 적은 지역 중 현재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 산업이 현재 블록체인 사용량이 적은 이런 지역 중 하나인데 어떤 블록체인이 가장 효율적인지 정말 흥미롭다며 XRP 레저를 기반한 커플이 건설되고 있고 2019년에 매우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이라며 게임용 암호화폐 기술은 대규모 암호화폐 채택의 첫 물결 중 하나가 될 거라며 당신은 그 물결을 타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지만 더 많은 파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플이 금융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그리고 정말 조금씩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데 네, 2019년 정말 리플이 얼마나 확장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가 내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대만 현지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첸 메이링 위원장이 2020년 10월 운전면허증, 건강보험 카드 등 신분증을 통합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인증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아이디 카드, 네,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원 인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 쪽에서도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네, 블록체인으로 신원 인증 서비스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KT에서 네, 이런 기사가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만 쪽에서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이게 나쁘지 않네 라고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블록체인 신원 인증 서비스가 확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텔라 재단이 전 모질라 COO를 CEO로 선임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스텔라 개발 재단의 이사 겸 CEO로 데넬 딕슨 전 모질라 CEO가 임명되었다고 하는데요. 스텔라 개발 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데넬 딕슨의 임명을 발표했는데 데넬 딕슨은 현재 재단 이사 겸 공동 설립자인 제드 맥켈럽을 대신할 것이며 그녀는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 개발과 스텔라의 채택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데넬이 다음 단계로의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 스텔라 개발재단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렇게 맥켈럽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데넬은 스텔라의 합류 이유에 대해서 나는 내일의 목적이 있고 내가 변화를 추구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안다며 스텔라의 합류를 통해 이루고 싶은 바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스텔라와 스텔라 개발재단은 돈을 더 유동적으로 만들고 시장을 더 개방적으로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세계의 경제적 잠재력을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스텔라의 CEO가 이제 바뀌었는데 이 소식이 과연 스텔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정말 스텔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똑똑한 CEO가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로가 오는 23일 플랫폼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데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산하 코인베이스 프로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모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며 마켓 최적화를 위한 플랫폼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플랫폼 업데이트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수료 구조 변경, 두 번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대 주문 한도 변경, 세 번째는 신규 호가 가격 단위 추가, 네 번째는 주문 정지 기능 중단, 이제 다섯 번째는 주문 보호 포인트 추가로 이렇게 5가지가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100억 달러를 더하며 현재 비트코인이 3% 상승을 하고 있다는데 이 상승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며 3%로 오르며 4,000달러를 잠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같은 주요 암호화폐 자산들도 6에서 18%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모멘텀에 힘입어 지난 일주일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는 100억 달러 급증을 했고 3월 12일부터 지금까지 토큰들은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은 계속될 수 있는가라는 부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기술적 분석가인 메인에 따르게 되면 기술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는 3,693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한 전체적으로 강한 하락세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가는 이제 본인이 비트코인이 4,000달러를 포함한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모멘텀을 유지한다면 계속적으로 상승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 알트는 알트코인들의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최소한의 가격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트레이더가 말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도널드는 IMF의 전 경제학자 마크 다우가 말한 것과 유사하게 비트코인이 다시 바닥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4,600달러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6,000달러까지 상승한다면 좋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래량이라는 이제 부제를 통해서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거래 활동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1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고 만약 장외 시장의 거래량이 추가된다면 그 규모는 약 15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경제학자 알렉스 크루거가 비트코인 차트가 바닥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요 저항점을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면 이를 확정 지을 수 없다고 말을 했다면서 만약 가격이 3,55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면 새로운 저점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 트레이더분들도 보시는 게 지금 이제 하락은 끝났고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2019년이 정말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가격이 상승에 도입을 할지 상승장으로의 도입이 될지 아니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해가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수자원 관리의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게 되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구기관 퍼시픽 인스티튜드가 블록체인 기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기관은 IBM과 협력하여 산하 비영리기관 프레시워터를 설립하여 블록체인으로 실시간으로 지하수 사용 현황을 추적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빠르게 고갈되는 캘리포니아 수자원의 유통을 최적화하고 소비자가 물을 절약하는 동기를 부여해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한다는 설명입니다. 블록체인이 수자원 관리에까지 현재 이제 쓰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2019년 블록체인이 어떠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산업에 이렇게 또 쓰이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SEC 선임 자문관이 일부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 분류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디크립트를 인용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디지털 자산 및 혁신 부문 선임 자문관 발레리 슈체파닉이 15일 스테이블 코인이 유가 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 부동산 등 실문 자산과 연동되거나 보유 중인 법정 화폐와 연동이 되거나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해 가격을 고정시키는 세 종류로 나뉜다며, 마지막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기관이 토큰 구매자에게 가격 통제를 약속한 것으로 구매자에게 이익이나 가격 통제를 약속한 토큰으로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1억 3,300만 달러를 조달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베이시스가 세컨더리 토큰이 증권으로 지정되며 프로젝트를 중단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 분류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더리움과 XRP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젠가요, 엊그제 이제 증권이 아니라고 완벽하게 오피셜로 기사가 나왔으며, XRP도 현재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쪽으로 굉장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이더리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암호화폐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점점 건강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54로 탐욕에서 중립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55포인트, 전날보다 이제 1포인트 내린 5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위축됐음을 의미하며, 전날 탐욕 단계보다 한 단계 내린 중립 단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54 정도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그렇게 나쁘진 않다, 막 꺼려지진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일주일째 50을 이게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3월이 이제 반 정도, 보름 정도 지났는데 3월 말쯤에는 70, 80, 90이 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